홍순례 박사 소개. 단국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졸업 박사. 꿈 연구 32년 홍순례 박사 꿈의 몽, 태몽 등 저서 총 15권, 신문 연재, 방송 강연 활동, 유튜브 활동 및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사이트 운영 중 http://kr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음성 녹음은 네이버 파파고의 인공지능 음성입니다. 추후 밑부분 자막에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올려질 것입니다. 꿈에 대한 이해와 해설. 4. 꿈은 왜 상징이나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프로이트는 그의 정신분석 입문에서 꿈의 검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면의 의식세계가 지향하는 성적인 욕망이나 남에게 감추고 싶은 억압된 욕망이 꿈으로 표현될 때 꿈의 검열 과정을 거치면서 상징적으로 굴절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누이에 대한 금친상간의 성적인 욕망이나 남편의 죽음을 바라는 심층의 욕구가 꿈으로 형상화될 때 꿈의 검열을 거쳐 내용이 뒤바뀌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자신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상징적 표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잠재적인 억압된 충동이 꿈으로 상징화, 검열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리만큼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억압된 성적인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정상인이 아닌 환자들의 꿈을 주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꿈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래 예측 꿈이다. 이는 선인들의 수많은 꿈 사례에서나 로또 복권 당첨, 마귀의 임신을 예지해주는 태몽, 각종 사건 사고의 예지적 꿈 이야기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한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꿈의 기묘함은 꿈꾸는 뇌의 기묘한 생리적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전두엽의 논리적인 사고 영역이 활동을 중단하므로 우리가 꾸는 꿈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황당한 상징적인 표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프랜시스 크릭과 그레엄 미치스는 우리는 사실 있기 위해서 꿈을 꾼다 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크릭은 기억은 실제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 통합되고 재구성된다고 주장했다. 크릭과 미치슨의 탈학습, 학습된 행동이나 습관을 수거하는 과정, 언러닝 이론에 따르면 뇌간에서 뇌로 전달된 무작위 자극이 기억 재구성 과정을 작동시킨다. 신경망에서 삭제되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와 무의미한 정신적 연상은 사라지는 도중에 꿈 재료로 등장하는 바, 이로 인해 꿈의 황당함과 기묘함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낮 시간의 경험을 꿈을 통해 학습하고 장기 기억으로 바꾸어 저장한다는 경우의 이론이나 심리 표출의 꿈에는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지적인 꿈, 창의적인 사유활동의 꿈, 일깨움의 꿈, 나아가 계시적 성격의 꿈 등의 사례로 살펴볼 때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간다. 꿈을 믿고 안 믿고 간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꿈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길한 꿈을 꾸고 나서는 걱정스러워한다. 또한 돼지가 들어오는 좋은 꿈을 꾸고 나서 로또 복권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이는 꿈의 예지적 세계를 부정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지적 꿈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꿈을 허황된 것이라 생각하고 꿈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꿈이 상징이나 굴절된 표현을 통해 나타나기에 쉽게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심지어 꿈속에서는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하지만 그 꿈이 상징화되고 굴절되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 꿈을 꾼 사람은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꿈을 가장 잘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라는 말이 타당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차마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적인 심리가 표출되는 꿈을 꾸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꿈에 있어서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억압된 성적인 욕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변태성욕적인 욕구, 근친상간이나 누구를 죽이고 싶다 등에 억눌린 잠재적인 욕구가 꿈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지개 같은 다양한 꿈의 속성은 여타의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외적, 내적인 신체 자극에서 초래된 꿈이라든지 특히 미래예지의 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증이나 변형의 굴절은 나타나고 있다. 꿈의 주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고도의 정신 능력이 발현되는 잠재의식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의 활동은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알림이 아닌 상징과 변형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살짝 얇은 검은 망사로 가린 것은 자신의 미모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 문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검은 스타킹으로 자신의 다리를 감싸는 것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섹시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잠재의식이 펼쳐 보이는 꿈의 세계는 알고 보면 놀라울 만큼 고도의 상징 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에게 잠재된 내면의 욕구나 외적, 내적의 신체적 이상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려한 연극을 펼쳐 보이듯이 충격적인 영상으로 경고를 보내는 일개음의 꿈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꿈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미래투시의 꿈이라면 실제로 앞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로 실현된다. 하지만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해주는 있다. 이는 평상시에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지라는 영혼의 대화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꿈의 작업장을 열어 우리를 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를 조심하시오라고 전달해주는 것에 비교하여 마치 연출가와 같이 무대를 꾸미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향 효과를 살려서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 효과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각적 영상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청각적인 꿈이나 후각, 미각, 촉각적인 꿈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꿈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꿈속에서의 끔찍스러운 교통사고를 통해서 의식 속에 기억하게 하여 조심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징 기법을 통해 굴절 변형되어 기이한 꿈으로 나타났을 경우 보다 강렬하게 오래도록 기억되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게 된다. 선인의 사례로 어려서의 꿈에 자신의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을 꾼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다가 말년에 이르도록 자신의 후손이 없음을 알게 되고 허리띠가 끊어지다, 단대, 렐대가 끊어지다, 단대, 에파자의 몽으로 알아냈다는 꿈 이야기는 좋은 예이다. 이처럼 꿈은 난해하고 황당한 상징적 표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한층 궁금증을 갖게 하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쟁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상적인 말이 아닌 파자 표현으로 일러줌으로써 한층 궁금증을 갖게 하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꿈의 무대 장치는 신묘하리만큼 펼쳐지고 있다. 예행 연습이 없이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에서 무대 위의 연극처럼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일깨워주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 기법을 동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찬란한 무대 위에 내면 세계임 자아를 등장시키거나 산신령이나 조상 등 죽은 사람을 등장시키거나 동물이 말을 하거나 기타 황당한 전개의 충격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신비한 꿈의 세계로 손짓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자신의 신비한 꿈의 궁전을 인간들에게 쉽게 열어보이려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그러한 꿈의 궁전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를 꿈의 세계를 통해 단정적으로 알 수가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두려운 세상이 펼쳐질는지 모른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황금을 좋아해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기를 원했던 마이더스 왕이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던가? 후회와 비참함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꿈의 미래의 지적인 기륭이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이더스 왕의 헛된 꿈보다 더한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은 우리 인간이 마이더스의 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상징과 굴절의 표현으로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도록 알쏭달쏭하게 해놓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애를 써도 신비한 꿈의 궁전의 세계를 파헤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말 5마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고서 말이 그려진 복권 5장을 산 후에 5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신비스러운 꿈의 궁전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꿈의 궁전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꿈의 세계를 부정시하여 아직 발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발을 들여놓은 사람,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신비한 꿈의 궁전의 문 앞에 서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두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 마법의 주문을 외워보자. 열려라. 참깨가 아닌 열려라. 꿈의 궁전이여. 그리하여 밤마다 우리의 또 다른 잠재의식의 자아가 펼쳐내는 꿈의 향연에 도취하여 오색찬란한 무지개의 꿈길 속으로 달려 나아가보자. 알림 유튜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순례 박사의 꿈 사이트 http://kr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